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드디어 코스닥이 양봉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거래소는 0.56%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7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닥의 0.73% 약간 작은 상승에도 굉장히 큰 상승으로 느꼈었던 것은 아마도 계속된 이 하락에 지친 구독자분들이 이런 작은 양봉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느끼셨던 그런 부분이 아마도 오늘 이 적은 상승에도 상당히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장중에는 794.04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22평선을 터치를 해주고 밀렸고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래쪽으로는 766포인트 정도까지 지난번 이 저항이었던 라인까지도 터치해주고 올라와주는,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터진 움직임이었었기 때문에 당장 아주 큰 추세 전환을 이루면서 120평선, 뭐 크게는 62평선까지 밀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의 신호탄 정도는 저는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우선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70포인트 정도 언더로 깨져버리면 이제는 다시 이 770포인트, 766포인트가 저항이 되면서 돌파해야만 하는 구간이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앞선 이 저점 라인에서 지지가 되어졌던, 이땐 또 저항이 되었었던 이때가 지지가 이번에 돼주면서 다행히 추가적인 좀 상승을 노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선은 큰 부분은 뭐 CJN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CJN을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종목에서 신용이나 미수를 쓰신 분들, 특히 신용은 조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룸이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많이 밀려버리면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용 담보 비율 140%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서 조금은 손실을 보시더라도 요령 있게 140%를 어쨌든 맞추고 넘어가는 좀 그런 움직임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제 상승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 물론 이번 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이슈들이 아직 해소된 이벤트도 그렇고요, 해소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변동성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1월 3일 대선이 지나고 나서 또 특히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특히 코스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강화안이 그냥 정부한 대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3억 대주주의 양도세 22에서 25%가 그냥 유지가 밀어붙여서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곧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아직은 12월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5억이 될 수도 있고요, 다시 또 10억으로 백할 수도 있는 기대감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코스닥에 불을 좀 지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3억 대주주의 가족 합산으로 양도세 부과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두고 있고, 11월 3일 대선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잘 버티실 수 있도록 신용 쓰신 분들 특히, 그리고 현금으로 사신 분들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좀 소나기를 좀 피하는 측면에서 최소한 상승이 나왔을 때에 덜 상승하고 빠질 때는 많이 빠질 것 같은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보면 이렇게 빠지거나 상승하는 장, 고를 파고 올라가는 이 상승하는 이 움직임에서는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또 세게 가서 전에 빠졌던 것보다도 더 상승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완전 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하락도 심리적인 좀 부담감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줬던 하락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 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이번에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조정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 반등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그럴 때 강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현재 지금 수익 손실을 본 부분들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유일한 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도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가장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저는 그 매동이라고 봅니다. 오늘 코스닥이 기관에서 조금 들어왔어요. 간만에 금융투자가 그래도 570억 정도 들어왔고, 외인이 23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뭐 신용 물량들도 그렇고 부담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물량들도 그렇고 개인이 2200억 판 것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좀 나와줬고, 이때야말로 정말 개별 종목별로 매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살펴보야만 하는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시젠 같은 경우에 오늘 299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도 75억 순매수를 했고, 기타 법인을 뺀 전 주체가 다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어요. 사고 모으고 있고, 연기금도 그렇고요. 연기금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빠지는 시장에선 사실 연기금이 들어와줘서 소방수 역할을 좀 해줍니다. 지수가 많이 빠질 때는 연기금이 좀 매수해주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하락에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어쨌든 지수에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연기금이 좀 지수를 좀 방어해 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인 연기금의 매도, 기관의 매도가 매수로 돌아서는 순간이 저는 진정한 좀 반등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코스피는 오늘 어쨌든 하락입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좀 순매수 해주면서 큰 어떤 안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시즌이 속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순매수입니다만 금투에서만 순매수를 하고, 소방수 역할을 하는 연기금이라든지 단기적인 투자에서 능한 사모펀드라든지 기타 법인은 여전히 순매도로 한 부분이 아직 코스닥의 상승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불안한 점이 된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젠이 299억 순매수 외국인이 해주고, 기관이 이렇게 또 75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인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 시즌은 그래도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개인과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적당히 분배가 되면서 조정을 잘 받고 있다는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보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상위가 시젠이고요. 순매수 기관 상위도 시즌입니다. 양 주체 모두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오늘의 가장 베스트한 종목이 아니었냐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종목 자체에서 보면 현재 뭐 신용은 한 7% 정도 잔고예요. 7% 정도 잔고인데, 우선은 아마 이게 26일까지의 잔고를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뭐 잔고가 신용이 적진 않죠. 적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앞선 이 상승에서의 뭐 8% 이상의 이런 그 강한 데 비하면 그나마도 조금 적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시즌이 지금 현재 예전보다는 신용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를 조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많은 좀 분산으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신용을 쓰셔서 시즌에 한 종목에 정말 몰빵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신용 담보 비율 잘 맞추셔가지고 140% 언더로 떨어지지 않게 반대 매매 안 맞으시게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신용을 한번 털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전고점 돌파한다라고 만약에 그려보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율을 맞추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이슈 없이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잘 어쨌든 분배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설정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냐라고 다시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상황이고, 시즌 자체가 좀 다행인 게 매동도 좋고요. 이런 또 하락장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 충분히 이 시즌이라는 종목이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백신들은 다 제대로 된 임상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코로나 확산에 대한 수혜주로 이 진단키트 대장주인 시젠에 많은 기대를 좀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즌의 순매수를 이끌어낸 하나의 원동력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우선은 일봉 차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오늘의 이 양봉은 장중에는 사실은 전일의 이 음봉까지도 삼키는 그런 양봉이 좀 나와줘서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앞선 이 거래량을 봤을 때도 조금 그래도 전일보다는 좀 더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고, 물론 이렇게 드라마틱한 양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거래량이 어쨌든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던 부분, 그리고 전일의 이 음봉을 삼키면서 좀 물량을 좀 소화해 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내일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봉을 하나 더 뽑으면서 저는 좀 이 62평선으로 좀 위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장중에 이게 볼린저 밴드의 하단까지도 깨버리고 쭉 밀려버리는 불안한 움직임이 되지 않겠느냐, 어제는. 오늘 그래서 어제 생각했을 때는 오늘 혹시 밀려버리면, 왜냐면 또 다우랑 나스닥이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밀려버리면은 못해도 20만원까지도 정말 열려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개인이 좀 털리고 25만 6,300원으로 마감을 좀 해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에는 수목금 3일 남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흔들 겁니다. 흔들 거지만 11월 3일에 대선 이슈가 지나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대주주 양도세 3억에 대한 완화된 어떤 그런 그림이 조금 기사를 통해서 나온다면 코스닥이 좀 반등을 더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이 진단키트 관련된 대장인 시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거래일로 한 12일, 13일 남았을 겁니다. 11월 15일까지 공시로서 시즌의 그 실적 3쿼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올해 안에 실제로 전 세계 국민에 접종되고 치료제를 맞을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단기적인 이슈로 관련된 종목들이 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에 대한 어떤 안도감, 위험성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게 하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은 쉽게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최근 시장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투심을 봐도 현재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예전에 허접했던 뭐 진단하는 키트 만드는 회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나의 코로나19에 대한 상징적인 종목이 돼버려서 현재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인도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조정을 잘 끝마칠 수 있다면 한 번쯤 다시 긍정적인 움직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선행되어져는 하나의 어떤 지표는 코스닥의 지수 상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젠이 코스닥과 디커플링해서 코스닥이 빠질 때 상승하고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을 방어하는 의미로서의 종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총으로 봐도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입니다. 6조 7천억이죠. 거진 7조 가까이 됐다가 지금 밀렸는데, 그 정도로 이 시젠이 현재 명실상부한 코스닥의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코스닥의 조정 이후 상승할 때에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어떤 7% 이상 신용 잔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압박감, 그리고 향후 시장의 흔들림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할 때의 그런 어떤 이점을 강하게 좀 반영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이 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되고요. 단일가에서는 0.42% 상승을 했고, 그러다 그만 2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그래도 장중에는 나름 뭐 이 시간외 단일가 중에는 그래도 가장 높게 상승을 하면서, 그죠? 고가니까요.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반등, 그리고 그런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선행이 되면 시젠의 상승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라고 봐요.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 수급이 받쳐준 종목만이 비로소 상승을 좀 유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현재 뭐 외인들이 앞선 이런 하락에서 150억 정도 순매도한 거에 대한 거 이상으로 2배를 지금 또 사주면서 코스닥 상승하면 그때는 강하게 좀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순매수가 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용으로 좀 사서 오랫동안 들고 있으시려고 했던 레버리지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140% 언더로 떨어지지 않게 잘 반대 매매 안 나가도록 요리조리 해가지고 피하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현금으로 사서 비중 있게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뭐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조금은 관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양봉이 좀 나와줘서 62평선으로 저는 다시 한번 좀 복귀해준다면, 양봉이 그런다면 상당히 투심이 좀 좋아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데,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음봉 없이 좀 양봉이 나와주면서 저는 좀 강하게 기대감을 좀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는 내일 시장 참여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최근 시장 버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 반짝 상승 이후에 내일 또 상승이 나올 거라는 생각, 기대감을 너무 가지고 계시면 내일 또 하락이 되면 실망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의 손실폭을 줄일 수 있도록 반대 매매 안 당하시도록, 현금 하신 분들은 현금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미수라든지 혹여 신용 쓰신 분들은 반대 매매로 그동안의 수익도 까먹는 그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시장 같이 한번 보시면서 꼭 반등이 나오길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